이슈 퍼즐입니다. 오늘은 한 장의 옷에서 시작해 생활, 세대, 그리고 세계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할머니 옷이야. 꽃무늬 누빔, 넉넉한 품, 두툼한 솜. 집안에서 입는 옷, 김장할 때 입는 옷, 밖에 입고 나가면 조금은 민망한 옷. 한국에서 이 옷은 오랫동안 패션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멋을 내기 위한 옷이 아니었고 유행을 타기 위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옷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컬렉션에 등장하고 글로벌 패션 뉴스에서 언급되며 심지어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야 할 물건 목록에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정말 할머니 옷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옷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옷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국의 할머니 옷은 처음부터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필요의 결과였습니다. 김장을 할 때 허리는 따뜻해야 했고 팔은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장독대 앞에서는 바람을 막아야 했고 집안과 밖을 오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짧아졌고, 그래서 조끼가 되었고, 그래서 누빔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조는 디자이너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우리의 기준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빨라졌고 유행은 짧아졌으며 패션은 점점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쓸모 있는 옷은 촌스럽다는 이름으로 밀려났고 할머니 옷은 과거의 상징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세계 패션 시장은 다른 종류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로고는 점점 커졌고 가격은 계속 올랐으며 옷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비싸지만 오래 입기 어려운 옷, 예쁘지만 활동하기 힘든 옷, 입는 순간보다 보여지는 순간을 위한 옷이 럭셔리의 기준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기준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옷은 정말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가? 이 가격은 품질 때문인가? 아니면 과시 때문인가? 코로나 이후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고 옷은 다시 생활의 영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션이 다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검증된 형태,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이해하는 구조, 짧아서 활동하기 편한 길이, 몸을 조이지 않는 품, 열은 잡고 바람은 막는 누빔, 그리고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디자인. 패션이 찾고 있던 답이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옷이라 불렀던 바로 그 형태 안에.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완전히 새로운 옷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던 형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발렌티노입니다. 발렌티노는 꽃무늬 누빔 베스트를 출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번에 김장할 때 입던 할머니 조끼 같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600만 원대였습니다. 형태는 익숙했지만 소재는 최고급이었고 마감은 장인 기술이었으며 브랜드는 세계적인 명품이었습니다. 이어 몽클레어도 비슷한 무드의 누빔 베스트를 선보입니다. 프리미엄 다운과 전통적인 꽃무늬 패턴을 결합한 이 제품 역시 수백만 원대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브랜드 모두 한국이나 김장조끼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소비자들은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건 한국 할머니들이 입던 옷과 닮았다. 생활에서 나온 디자인 같다. 로고가 없어서 오히려 더 고급스럽다. 즉, 명품 브랜드가 새로운 유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가 뒤늦게 한국의 생활복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명품 시장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이 젊은 세대에게 본격적으로 다시 다가오는 데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의 SNS였습니다. 화보도 아니었고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속 사복 사진이었습니다. 카리나, 제니, 태연. 이들은 무대 의상이 아닌 일상 속에서 누빔 조끼와 패딩 베스트를 입은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과하게 꾸민 스타일도 아니었고 명품 로고를 강조한 패션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저렇게 입고 바로 나가도 되겠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 장면은 MZ세대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할머니 옷으로 인식되던 스타일이 갑자기 힙한 사람들의 생활복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억지로 유행을 만들었다기보다 이 옷이 이미 가진 성격이 지금 세대의 감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는 옷, 불필요한 설명이 없는 옷, 입는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옷. MZ세대는 이런 옷을 촌스럽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뺀 스타일, 꾸미지 않아서 더 멋있는 옷, 진짜 일상에 맞는 옷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행은 설명 없이 퍼졌습니다. 셀럽의 SNS에서 시작돼 거리로 내려왔고 시장과 쇼핑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해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에서도 확인됩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오면 꼭 사가야 할 물건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김라면, 화장품 같은 익숙한 품목 옆에 의외의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퀼팅 베스트, 국내에서는 흔히 김장조끼라 불리는 옷입니다. 이 조끼는 명품 매장에 진열된 것도 아니고 유명 브랜드 로고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대문, 남대문, 전통시장 혹은 동네 마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그런데 해외 관광객들은 이 옷을 한국에서 산 것 중 가장 잘 입게 되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겹쳐 입기 좋고 어디에서나 입을 수 있다는 점. 돌아가서 매일 입는다. 이게 진짜 한국의 디자인 같다. 이런 반응도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의 구조가 보입니다. 위에서는 명품 브랜드가 수백만 원짜리로 재해석하고 중간에서는 셀럽의 일상이 인식을 바꾸며 아래에서는 MZ세대와 해외 관광객이 실용성 때문에 같은 옷을 선택합니다. 가격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고 철학도 같습니다. 과시하지 않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이해하는 옷, 생활에서 완성된 디자인. 할머니 옷은 유행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매년 추웠고 김장은 매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변하지 않음이 지금의 시대에는 오히려 가장 희귀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유행이 지나도 쓸모가 남는 옷, 삶의 리듬에 맞춰 만들어진 옷. 할머니 옷이 명품이 된 이유는 결국 단순합니다. 유행보다 삶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촌스럽고 조금은 정겹던 그 옷은 사실 언제나 정답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아봤을 뿐입니다. 이상 이슈 퍼즐이었습니다.